자,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러면 so what? 그래서 어쩌란 말이냐? 이게 어떻게 인포메이션을 가지고 미래가 바뀔 거냐라고 하는 거죠.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AI 가지고 지금까지 돈 버는 사람이 없었는데 이걸 가지고 이제 돈 버는 사람이 생길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새 퍼플렉시티 여러분 써보세요. 퍼플렉시티. 퍼플렉시티 진짜 좋아요. 구글 쓰는 것보다 퍼플렉시티에다가 뭘 검색을 해주면 지가 알아서 이제 키워드에 맞는 요약 정리를 싹 해주죠. 그램까지 쫙 해주죠. 근데 요새 또 더 좋은 게 나왔어요. 퍼플렉시티보다 더 좋은 게 젠스파크라는 게 있어요. GENSPARK라고 하는 젠스파크라고 하는 게 있는데 걔는 무료예요. 완전히. 퍼플렉시티는 이제 프로 같은 경우에는 20불을 받는데 무료인데 나오는 퀄리티는 젠스팍보다 더 좋아요. 사람이 꼭 만든 그런 보고서 같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는 우리가 구글 키워드 검색을 하게 되면 뭘 우리가 많이 뒤져야 되고 찾아야 되고 요약해야 되고 이런 걸 반복하잖아요. 근데 젠스팍이나 퍼플렉시티를 쓰게 되면 내가 키워드를 딱 입력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모든 걸 다 뒤져서 웹사이트처럼 얘가 만들어줘요. 보고서를 쫙 만들어주는 거죠. 이게 뭐냐? 이게 AI 에이전트예요. 뭐냐면 내가 AI 에이전트에 대해서 조사해줘라고 하면 AI 에이전트에 대한 키워드를 받고 그다음에 얘가 3개의 그 에이전트를 시작을 해요. 각각 시작을 해야 되는 어디를 뒤져야 되는지 임무를 주는 거죠. 그래가지고 종합적인 요약과 결론을 해주는 게 요거 AI 에이전트 검색 방식입니다. 여기 이제 제가 써놨어요. 구글에서 이제 AI 에이전트에 대해서 검색해줘라고 하면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AI 에이전트 그다음에 뭐 이렇게 구글에서 아마존에서 얘기하는 거, 뭐 세일즈포스에서 얘기하는 거 이렇게 나오죠. 젠스파크는 뭐냐면 AI 에이전트에서 프로페셔널하게 설명해줘라고 하면 쫙 나와요. 진짜 프로페셔널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요거 뭐예요? 요거 위에 있는 이 버튼은 뭐냐면 다이나믹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걸 누르면 활용사대로 나오고 에이전트와 머신러닝 나오고 에이전트와 발전 역사 등등이 나옵니다. 자, 이제 구매는 어떻게 바뀌느냐? 구매는 우리가 지금까지 구매하려고 하면 뭐 이제 신발 하나 사야 되겠네. 그러면 이제 정보 탐색하고 그다음에 신발 아니면 대안을 평가하고 그다음에 사이트를 방문하고 그다음에 구매를 사이트를 방문하면 후기를 또 읽죠. 가격을 보고 그러면 구매를 안 하거나 또는 구매를 하게 돼서 이제 구매 행동을 하는데 사실 이 과정이 굉장히 복잡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새 이제 이거 달리기가 이제 유행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달리기를 좋아해가지고 이 마라톤 하나 살려고 그러는데 엄청 시간 여기 이제 웹사이트 무지하게 뒤져야 돼요. 하나 살려면 물론 뭐 그런 거 사는 거를 굉장히 즐기시는 분은 좋겠지만 알아서 뭔가 이렇게 네가 사주면 안 되겠니라는 그런 생각이 자꾸 들죠. 그게 이제 그런 게 나왔어요. 이게 뭐냐? 이게 이제 이렇게 에이전트한테 구매를 하게 되면 에이전트가 알아서 여기 정보를 검색해주고. 구매 사이트 방문을 해서 모든 걸 뒤지고 그다음에 거기 구매 후기를 읽고 그다음에 추천을 해주고 하는 요 과정을 지가 알아서 다 해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현대 네이버 큐 써보셨나요? 네이버 큐라고 있어요. 검색 툴. 근데 네이버 큐는 뭐냐면 업무용 노트북 하나 추천해줘라고 네이버 큐한테 딱 쓰면 지가 또 막 돌아가요. 에이전트가 돌아가가지고 여기 돌아가는 거 보이시죠? 각각 검색 중 뭐 하는 게 이게 에이전트예요. 그다음에 돌아간 다음에 이제 그 자기네 그 스마트 네이버에서 하는 스마트 스토어 있죠. 스마트 스토어에 있는 놈들을 3개를 딱 골라가지고 쫙 이제 올려주는 거죠. 기존에 있는 네이버는 무지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걸 딱 나오고 요거를 클릭을 딱 하게 되면 네이버 스토어로 싹 들어간다는 거죠. 여기서 내가 구매를 하면 되는 거죠. 여기다가 이제 업무용 노트북 추천해 줄 뿐만 아니라 여기다가 뭐 이 구매 후기까지 다 읽어가지고 구매 후기가 4.0 이상인 거를 네가 추천해 줘. 근데 그 중에서 가격은 얼마부터 얼마까지 있어야 돼라고 하면 거기에 딱 맞춰가지고 딱 해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게 사실은 앞으로 AI 매출을 더 올릴 수 있는 장점이 되겠죠. 근데 사실은 문제가 있어요. 네이버 큐는 뭐냐면 지금까지 검색 비즈니스 해왔잖아요. 네이버가. 그래서 검색에 이런 이제 업무용 노트북 하나 추천해줘라고 하죠. 검색에 제일 먼저 올라가는 애들은 거기서 이제 돈을 받잖아요. 이 추천 이 클릭하게 되면 돈을 네이버가 받는데 그게 검색 비즈니스인데 근데 이렇게 하게 되면 이 클릭하면은 돈을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아직 정산에 대한 스킴이 아직 안 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서로 충돌이 되는 거죠. 이게 또 누가 충돌이 되느냐? 이거 이제 구글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충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하게 되면 뭐가 이제 좋아지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는 LLM이라는 게 사실 보고서 작성하고 글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답변해주고 요약하고 번역해주고 이거는 땡큐죠, 땡큐. 근데 이거 가지고 내가 돈을 엄청 지불하고 싶다라고 생각이 안 들죠. 뭐 번역해주고 보고서 만들어주는데 뭘 몇천만 원씩 달라고 하면은 그렇죠. 그런데 이제 AI 에이전트는 뭘 더 하냐면 여기다가 이것도 다 물론 다 해주지만 주문도 해주고 거래도 해주고 추천도 해주고 구매도 해주고 의사결정도 해주고 지시도 하고 컨설팅도 해줘요. 그럼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이건 굉장히 이 볼륨에 따라서 이거 몇 천만 원짜리로 될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AI 에이전트 플랫폼이라는 게 지금 우리가 쓰는 챗봇 형태의 그 답변보다는 훨씬 더 가치가 있는 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돈을 버는 플랫폼이 될 것이다. 될 것이다요. 앞으로 될 것인데 어떻게 될 거냐라고 하는 게 여기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이제 여행을 가고 싶다. 예를 들어서 뭐 이태리 여행을 가고 싶다 그러면 이 여행 계획 짜려면 장난 아니죠.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에는 뭐예요? 여행 상품을 써요. 상품을 사는데 요거는 뭐냐면 지금 이제 상품을 사려고 하면 이제 익스피디아나 하나투어나 노랑풍선이나 부킹닷컴이나 에어비앤비나 이걸 다 가가지고 여기뿐만 아니라 이제 자동차, 비행기 뭐 다 예약을 다 해야 되잖아요. 내가. 그런데 AI 에이전트한테 이걸 시킨다고 칩시다. 그러면 AI 에이전트가 내가 이제 이태리 여행을 가고 싶은데 언제부터 언제까지 몇 명이서 그다음에 비용은 얼마고 예산이 얼마가 되고 이제 네가 이러저러한 부분에 찾아봐 하면 엄청 잘 찾겠죠. 그럼 얘는 뭐 하느냐? 얘는 사람의 이런 요구를 받아가지고 AI가 익스피디아나 하나투어나 노랑풍선이나 부킹닷컴이나 에어비앤비를 지가 직접 가가지고 고객이 원하는 대로 거기를 정보를 끌어모아서 거기서 이제 다 이제 이 여행 계획을 세운 다음에 그 결과물을 나한테 보내주죠. 그러면 내가 쭉 리뷰를 해가지고 여기다가 카드 결제를 딱 달게 되면 AI는 카드 가지고 또 번호 가지고 또 여기다가 가서 결제도 할 수 있겠죠. AI가. 이렇게 되는 플랫폼을 만약에 만든다고 칩시다라고 하면 왼쪽에 있는 하나투어를 쓰겠어요? 아니면 이런 AI 에이전트 플랫폼을 쓰겠어요? 이거죠 뭐.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어떤 개념까지 나올 수 있냐면 내가 뭔가를 시키면 내가 여행을 좋아한다 그러면 여행에 대한 나의 질문을 가지고 요게 AI 에이전트가 이제 지가 이제 고객처럼 되는 거죠. 커스터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익스피디아를 방문하고 하나투어를 방문하고 노랑풍선을 방문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방문하는 시간이 1초도 안 되는 거죠. 1초도 안 되기 때문에 엄청나게 빠르게 이제 모든 걸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기계가 만드는 기계 고객의 개념이 앞으로 생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말하자면 이런 여행뿐만 아니라 뭐겠어요? 여행뿐만 아니라 이게 엄청나게 모든 지금까지 플랫폼 비즈니스 모든 걸 다 장악하고 있는 플랫폼 비즈니스 있죠. 이커머스나 여행이나 뭐 금융투자나 부동산이나 뭐 중고품 판매나 또는 이 배달 주문이라든가 이런 모든 플랫폼이 있는데 그 플랫폼 위에서 우리가 이런 걸 갖다가 돌릴 수 있겠죠. 그러면 이게 뭐가 되느냐? 플랫폼 비즈니스가 지금까지 있었는데 그 플랫폼 비즈니스 그 꼭대기에 있는 플랫폼 오브 플랫폼 비즈니스다. 또는 뭐 이게 이제 AI 에이전트 플랫폼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누군가 잘만 만들면 지금 이제 플랫폼 비즈니스가 거덜날 수가 있겠죠. 이래서 빌 게이츠가 앞으로 아마존이나 뭐 이런 건 다 망한다라고 한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근데 사실 뭐 또 한 가지 생각해 보면 아마존은 돈이 있기 때문에 이걸 방어할 수 있는 뭔가 또 만들겠죠. 자기들도 말하자면 고객한테 구매해 줄 수 있는 에이전트를 또 만들어 가지고 판매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이제 내년 되면 이런 플랫폼 비즈니스를 누가 깰 수 있느냐, 누가 또 방어를 할 수 있느냐 이런 전쟁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든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AI 에이전트는 기존 비즈니스를 잘 알아야 돼. 기존 플랫폼 비즈니스를 잘 알고 거기에 있는 여러 가지 그 구매하는 펑션들을 다 가지고 있으면 이걸 에이전트화시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제 전산 조직이 굉장히 이제 나서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전산 조직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 이유는 기업에 있는 전산실에 계시는 분들은 기존의 ERP나 뭐 이런 기존에 만들어 놓은 걸 메인테넌스 하고 그다음에 뭐 새로운 거 개발하는데 정신이 없어요, 사실. 근데 그분들 보고 AI 좀 공부를 하세요. AI 에이전트 공부를 하세요. 이렇게 한다고 하면 뭐 인센티브가 없죠. 그러니까 공부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사실 지금 세상이 이렇게 변하고 있는데 전산실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걸 빨리빨리 흡수를 해서 모든 걸 갖다가 이제 만들어 놓으면 뭐가 좋으냐? 고객이 사실은 커스터머 서비스 하는데 저기 이제 콜센터 전화를 해서 내 저기 저 요금 플랜을 보고 업그레이드를 해주세요라고 하면 기존에 업그레이드하는 모든 펑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람 쓸 필요 없이 AI가 다 해줄 수 있는 AI 에이전트가 다 해줄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비즈니스를 AI 에이전트화 시켜서 또는 AI 에이전트가 쓸 수 있는 툴로 만들어서 비즈니스를 확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만 배우면 돼요. 랭체인하고 AI 에이전트를 어떻게 구현하느냐 하는 그거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전산실에 계셨던 많은 분들이 이제 파이썬 공부하고 랭체인 공부하고 LLM 공부하고 하면 앞으로 시대가 바뀌기 때문에 굉장히 좋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이런 게 있어요. AI 가지고 돈 벌 수 있는 방법은 내부적으로 현업이 직접 자기네가 쓰는 것들을 직접 이제 AI를 활용을 해서 자동화시키는 그런 방법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대외 비즈니스를 갖다가 자동화하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런 플랫폼 비즈니스가 굉장히 좋을 듯하고요. 여러분들이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혹시 블록체인 아시는 분은 디센트럴라이즈를 아시죠? 이 블록체인이 플랫폼 경제를 무너뜨리려고 이제 앞장서서 나갔었는데 이제 실패했어요. 근데 이제 앞으로는 독자적인 1인 플랫폼이 나와서 이 전체를 무너뜨리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까지 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